안녕하세요. 깊은 밤의 세레나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7세 박연수 씨인데요. 연수 씨는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 착한 연수 씨한테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넌 가족이 아니라 신모잖아 라고 했대요. 재밌는 건 연수 씨가 다음날 바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연수 씨가 남편과 시댁에게 아주 시원한 복수를 해줬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깊은 밤에 세레나데가 들려줄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아침이었대요. 연수 씨 남편 준호 씨가 벌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아내 연수 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안방 비우라니까 말이 많아. 내 동생 산후조리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연수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준호 씨 눈을 똑바로 쳐다봤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가씨, 산후조리를 왜 우리 집 안방에서 해? 걔 남편이 지방 발령 났잖아. 혼자 애 보느라 힘든데 친정 와서 조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연수 씨가 한숨을 내쉬자 소파에 앉아 멜론을 먹던 시어머니 최 여사가 끼어들었대요. 얘, 너는 오빠가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지도 않니? 환영은 못해줄 망정 표정이 그게 뭐니? 옆에서 배를 내밀고 비스듬히 누워있던 시누이 시호 씨가 거들었죠. 언니 너무 야박하다. 딱 3개월만 몸조리 하겠다잖아요. 언니는 어차피 집안일 하느라 안방에서는 잠만 잘 텐데. 연수 씨는 귀를 의심하면서 시누이를 쳐다봤대요. 남편네 식구들이 하나같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부 침실을 내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자 준호 씨가 짜증이 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 연수 씨 어깨를 툭 밀쳤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비우라면 비워. 주제 파악 좀 해라. 넌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야, 식모. 솔직히 피 섞인 가족이 아니잖아. 세상에 1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식모라니요. 저라면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렸을 것 같아요. 연수 씨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준호 씨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물시계를 팔아 빚을 갚아줬던 날들이 떠올랐죠. 명절 때마다 전을 부치고 제사상 차리느라 정작 자신의 부모님 기일은 챙기지도 못했던 날들이요. 연수 씨는 떨리는 손을 주먹쥐면서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봤대요. 늘어난 티셔츠에 질끈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영락없는 신모의 모습이었죠. 연수 씨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나보고 신모라고 했어? 준호 씨는 콧방귀를 뀌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래, 신모. 틀린 말 했냐?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그게 신모지 뭐야. 최 여사가 혀를 차면서 멜론 껍질을 접시에 던졌죠. 예, 너는 억울할 거 없다. 우리 준호 같은 번듯한 신랑 만난 거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 와중에 시호 씨는 킬킬거리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대요. 엄마, 냅둬요. 언니 갱년기인가 봐. 아무튼 나 다음 주에 들어올 거니까 미리미리 방 빼. 도배도 새로 좀 해주고. 가족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연수 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연수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준호 씨가 소리쳤죠. 어디 가? 내 말 안 끝났어. 당장 짐 안 싸? 연수 씨는 문을 닫고 문고리를 잠그면서 나직이 중얼거렸대요. 그래, 짐은 싸줄게. 아주 깨끗하게.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어요. 안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연수 씨가 그림자처럼 거실로 나왔대요. 연수 씨는 거실 한쪽에 진열된 준호 씨 장식장으로 다가갔어요. 거기에는 준호 씨가 목숨처럼 아끼는 한정판 시계와 최고급 골프채 세트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연수 씨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켜서 중고 거래 앱을 실행했대요. 판매 S급 명품 시계와 골프채 풀세트 급처. 가격 시세 50%. 지금 당장 오실 분만. 글을 올린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핸드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문을 살짝 열자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헐레벌떡 서 있었대요. 진짜 물건 있네요? 와, 대박이다. 여기 돈입니다. 연수 씨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가져가세요. 반품은 안 됩니다. 남자가 물건을 들고 사라지자 연수 씨는 다시 집안을 돌기 시작했죠. 자신이 결혼할 때 해왔던 패물함,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부치들을 꺼냈대요. 준호 씨가 사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친정 부모님이 피땀 흘려 장만해 주신 연수 씨의 재산이었죠. 가방이 꽉 차자 연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대요. 준호 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연수 씨의 손가락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계좌, 청약 저축까지 모두 해지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죠. 이건 내 10년치 퇴직금이야. 미자료는 나중에 따로 청구해줄게. 연수 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준호 씨의 얼굴을 내려다봤대요. 내일 아침이면 지옥을 맛볼 남자의 얼굴이 참으로 평온해 보였죠. 연수 씨는 준호 씨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어서 알람을 모두 끄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연수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어머, 사모님, 저번에 말씀하신 금매 때문에 오셨어요? 연수 씨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네, 오늘 당장 계약하고 싶어요. 전액 현금으로 입금해 줄 수 있는 분이면 돼요. 명도는 한 달 뒤. 근데 남편분하고 상의는 된 거죠? 제 명의 아파트인데 남편 허락이 왜 필요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1시간 뒤, 현금을 든 매수자가 도착했고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대요. 연수 씨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는 알림음이 울렸어요. 좋은 집 사게 사신 거 축하드려요. 한 달 뒤에 오시면 아주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나온 연수 씨는 곧장 은행으로 향해 모든 돈을 달러로 환전했대요. 연수 씨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 주소록을 열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아가씨. 그동안 족쇄처럼 연수 씨를 올가매던 이름들이었죠. 연수 씨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누른 후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툭 던졌대요. 택시가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공항의 안내방송 소리가 연수 씨를 맞이했죠. 연수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대요. 며칠 뒤의 일이에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 씨가 현관문을 열었대요. 집안은 썰렁한 냉기로 가득했고 거실에는 어둠만 내려앉아 있었죠. 여보, 나왔어. 집이 왜 이렇게 추워?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최여사가 부스스 일어나면서 짜증을 냈대요. 아이고, 이제 오니? 리처는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여. 밥도 안 해놓고 아주 내가 굶어 죽겠다. 준호 씨가 거실 불을 켜자 텅 비어버린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리번거리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죠. 봉투 옆에는 이혼 신고서 한 장이 보란 듯이 놓여 있었대요. 준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과 짧은 메모가 있었죠. 집 팔렸어.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하니까 짐 싸. 준호 씨가 계약서를 구겨지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연수가 집을 팔아버렸다고. 우리 한 달 뒤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최 여사가 달려왔어요. 뭐? 집을 팔아? 이 집을 왜 지 맘대로 팔아? 명의가 연수 앞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시호 씨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죠. 아, 몰라.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오빠가 밥이라도 좀 해봐. 평생 부엌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준호 씨가 밥솥에 쌀을 쏟아 부었대요.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대충 콸콸 부었죠. 몇 분 뒤 밥솥에서 매캐한 탄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뚜껑을 열자 새까맣게 타버린 숫덩이 같은 밥이 나왔대요. 시호 씨가 코를 막으면서 말했죠. 아, 진짜 오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언니 없으니까 집안꼴 잘 돌아간다. 준호 씨는 연수 씨의 빈자리가 자신의 손발이 잘려나간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대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 앞이에요. 준호 씨는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대요.
부장님이 준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혀를 찼어요. 김 과장, 꼴이 그게 뭔가? 와이셔츠 깃 좀 보게. 때가 꼬질꼬질하구먼. 자기 관리도 능력이야. 점심시간이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연수 씨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을 준호 씨였죠. 하지만 오늘 책상 위에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대요. 컵라면에 물을 붓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채권 추심팀이었죠. 연수 씨가 몰래 막아주고 있었던 카드값과 대출이자 독촉 전화였대요. 곧바로 회사 내선 전화도 울렸어요. 김준호 씨요? 카드사 채권팀인데요. 연체된 거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준호 씨는 손으로 수화기를 가리면서 속삭였대요. 곧 입금하겠습니다. 회사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요. 윤수 씨가 단순히 밥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연수 씨는 준호 씨의 품위, 건강, 경제적인 구멍까지 모두 메워주던 완벽한 방패막이었거든요. 퇴근 후 준호 씨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대요.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 거였죠. 거실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최 여사와 시호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라면 냄비 하나를 두고 다투고 있었어요. 이년아, 애미도 아직 못 먹었다. 엄마가 아까 빵 다 먹었잖아. 시호 씨가 홧김에 던진 젓가락이 촛불을 건드렸고 식탁보에 불이 옮겨 붙었대요. 준호 씨가 자켓으로 불을 끄고 나서 소리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연수 친정에 갔지? 데려와야겠다. 준호 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처가로 향했대요. 처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연수 여기 있죠? 문 좀 열어주세요! 대문이 열리자 장인어른이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준호 씨 얼굴에 쫙 뿌렸대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장모님이 싸늘하게 말했어요. 우린 자네 같은 사위 둔 적 없네. 우리 연수를 신부 취급했다며. 염치도 없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연수 없으면 저 죽어요. 죽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네. 쾅! 대문이 닫혔대요. 준호 씨는 대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머리 위로 하얀 소금기들이 눈처럼 흩날렸죠. 연수 씨가 없는 세상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정글이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대요. 준호 씨는 그 이후로 매일 빚 독촉 전화와 태거 압박에 시달렸대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어느 날 준호 씨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대요. 준호 씨가 빚쟁이일까봐 겁먹은 표정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낯선 여자가 아기띠를 메고 서 있었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마자 여자는 짐 가방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당당하게 들어왔대요. 준호 씨가 몰래 만나던 회사 격리 출신의 내연녀 미정 씨였어요. 자기야, 나왔어. 쥐꼬리 이게 뭐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준호 씨가 기겁하면서 미정 씨를 막아섰죠. 미정아, 네가 여긴 어떡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미정 씨가 준호 씨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서면서 코를 막았대요. 나중에라니? 자기 이혼했다며. 그럼 내가 와야지. 우리 애기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소파에 누워있던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넌 누구냐?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야? 미정 씨가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최 여사를 훑어봤대요. 아, 할머니가 준호 씨 어머니세요? 저 준호 씨랑 살 사람이에요. 이 애가 준호 씨 핏줄이고요. 미정 씨가 아기띠를 풀어 갓난아기를 보여주자 최 여사와 시호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준호 씨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연수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미정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최 여사의 낡은 자개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대요. 어머, 이 흉물스러운 건 뭐예요? 당장 버려야겠네. 미정 씨가 가방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꺼내 자개장에 척 붙였어요. 최 여사가 기겁하면서 미정 씨 팔을 잡았죠.
이게 미쳤나?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자개장이야. 미정 씨가 최 여사 손을 거칠게 뿌리치면서 싸늘하게 웃었대요. 할머니, 이 집 곧 비워줘야 한다면서요? 이런 쓰레기부터 치워야죠. 그리고 당신 아들이 내 인생 망친 값은 내놓으셔야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다고. 없긴 왜 없어요. 안방 장롱 및 세 번째 서랍 안쪽 양말 뭉치 속에 꽁쳐둔 비상금 있잖아요. 최 여사 얼굴이 사색이 됐대요. 미정 씨는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정확히 그 위치에서 돈뭉치를 찾아냈어요.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이고, 저 도둑년이 내 쌈짓돈을. 준호야, 경찰 불러라. 하지만 준호 씨는 미정 씨의 기세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대요. 미정 씨는 돈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면서 비릿하게 웃었어요. 이건 우리 애기 분유값으로 쓸게요. 억울하면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순식간에 집안의 권력은 미정 씨에게로 넘어가 버렸대요. 미정 씨가 들어온 뒤 집안은 또 다른 지옥이 됐어요. 미정 씨는 연수 씨처럼 묵묵히 희생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시댁 식구들을 부려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어느 날 시호 씨가 미정 씨에게 말을 걸었대요. 저기 언니, 밥 안 줘요? 나 임산부인데. 미정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면 끓여 먹어. 그래도 새언니 들어왔으면 밥은 챙겨줘야죠. 예전 언니는 안 그랬는데. 그럼 그 착해 빠진 전처 찾아가든가. 여기 얹혀 살 거면 밥값은 나가서 돈 벌어와. 저 만삭이에요. 어떻게 일을 해요? 만삭이면 입만 살았어? 아가씨 오빠, 지금 빈털털이야. 신용 불량자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미정 씨가 서랍에서 준호 씨의 급여 압류 통지서를 꺼내 시호 씨 눈앞에 흔들었대요. 빨간 압류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본 시호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 씨에게 미정 씨가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어요. 여기 사인해. 이게 뭔데? 대부업체 대출 신청서. 생활비도 없고 이사갈 보증금도 모자라잖아. 준호 씨가 손을 떨면서 뒤로 물러섰대요. 야, 그건 안 돼. 하체 쓰면 나 진짜 끝장이야. 그럼 길바닥에 나 앉을 거야? 잔말 말고 사인해. 옆에서 최 여사가 준호 씨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준호야, 그냥 해라. 당장 바쁜게 생겼는데 어쩌냐. 결국 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에 서명했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그들은 서로를 갉아먹으면서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한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동남아의 한 휴양지예요. 연수 씨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상가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대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해볼 계획이었죠. 현지 가이드 톤은 싹싹한 태도로 연수 씨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가 목이 아주 좋습니다. 계약하시려면 지금 보증금을 거셔야 해요. 연수 씨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대요. 그 안에는 아파트를 판 돈과 폐물을 판 돈, 연수 씨의 전 재산인 달러 뭉치가 들어있었거든요. 잠시 망설이던 연수 씨는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톤 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방 좀 잠깐 봐줄래요? 네네,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사람 좋아 보이는 톤의 미소를 믿고 연수 씨는 가방을 벤치에 둔 채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하지만 5분 뒤 연수 씨가 나왔을 때 벤치는 텅 비어 있었어요. 톤도 가방도 온데간데 없었죠. 연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톤 씨, 어디 갔어요? 저 멀리 골목길로 사라지는 오토바이 뒷모습이 보였어요. 익숙한 가방이 톤의 등에 매여 있었죠. 연수 씨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뛰었대요. 거기서! 내 돈 내놔! 도둑이야! 하지만 오토바이는 매연을 뿜으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연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지나가는 현지인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지옥 같은 시댁을 탈출해 희망을 품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질녘, 연수 씨는 터덜터덜 해변으로 향했대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모래사장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과 여권만 남아있었죠. 나보고 어떡하라고. 죽으라는 거. 연수 씨의 절규가 파도 소리에 묻혀 흩어졌대요. 연수 씨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변의 파도 소리가 연수 씨의 귀를 때렸지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대요. 연수 씨는 모래사장에 파묻힌 발가락 끝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톤의 배신을 곱씹었죠. 사람의 선의를 믿었던 대가는 처참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뚝 떨어졌고 얇은 원피스 차림의 연수 씨는 몸을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정신 차려야 해. 박연수,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연수 씨는 여권과 함께 주머니에 남아있던 약간의 현지 통화를 확인했어요. 가장 저렴한 도미토리 숙소를 찾아 들어갔지만 낯선 외국인들의 코 고는 소리 사이에서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연수 씨는 한국인 교회를 찾아갔대요. 깨제제한 몰골로 교회를 찾은 연수 씨를 본 목사 부인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줬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우선 여기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봅시다. 연수 씨는 교회 식당 일을 도우면서 비행기 값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매일 아침 수백 명분의 쌀을 씻고 무거운 솥을 날랐어요.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식모였고 지금도 식모 같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이곳에서의 노동은 오롯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누구도 연수 씨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대요. 연수 씨는 입술을 깨물면서 돈을 모았대요. 연수 씨 참 대견하죠? 준호 씨와 시댁 식구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그 집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죠. 내가 준 돈으로 아가씨 산후조리하고 있겠지? 내 피 같은 돈으로 멜론이나 까먹으면서. 분노는 연수 씨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대요. 연수 씨는 현지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 듯 하면서 톤의 행방을 쫓았어요.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톤이 인근 도시에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체포됐다는 거였대요. 같은 시각 한국의 준호 씨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연수 씨가 떠난 지 한 달 만에 사채업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죠. 연수 씨가 관리하던 가게 경제는 준호 씨 손에 넘어가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졌대요. 이봐요. 이자가 왜 이래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게 말이 됩니까? 준호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협박뿐이었어요. 김준호 씨,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오늘 안으로 입금 안 되면 이 집 압류야. 약속된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새 집주인이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들이닥쳤대요. 준호 씨와 최 여사는 문을 잠그고 버텼지만 문은 허무하게 열렸어요. 자, 집 비워주셔야 합니다. 기한 지났어요. 집행관들이 낡은 가구들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죠. 최 여사는 자개장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면서 울부짖었대요. 안 돼, 이거 내 거야, 못 가져가. 하지만 집행관들은 무표정하게 최 여사를 끌어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병원에서 돌아온 시호 씨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오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애랑 같이 길바닥에서 죽으라는 거야? 준호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멍하니 서 있었대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들이 전부였죠. 번듯한 대기업 과장으로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허름한 고시원촌으로 쫓겨났대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쥐가 찍찍거리는 옥탑방이 그들의 새 보금자리였죠. 준호 씨는 옥탑방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대요. 핸드폰을 꺼내 연수 씨 번호를 다시 눌러봤지만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어요. 연수야, 미안해.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준호 씨의 사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고 옥탑방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만 짙게 깔렸대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서울의 밤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가볼게요. 통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의 불빛들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했죠. 그곳에는 다름 아닌 연수 씨가 그 화려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3년 전, 땡전 한 푼 없이 타국의 낯선 해변을 맨발로 헤매던 그 비참했던 밤이 연수 씨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의 배고픔과 수모는 연수 씨의 심장을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죠. 연수 씨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대요. 테이블 위에는 서울 S동 빌딩의 등기부 등본이 놓여 있었어요. 연수 씨는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를 집어들어서 매수인 명의에 적힌 자신의 법인명을 확인했죠.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대요. 김비서, 준비는 다 됐나요? 어둠 속에 서 있던 김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지사장님. 내일 오전 10시로 시찰 일정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특히 그 회사, 김준호 씨가 있는 곳은 더 철저하게 통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준호 씨의 최근 동향 보고서입니다. 연수 씨는 서류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어갔대요. 보고서 첫 장에 박힌 준호 씨의 증명사진은 3년 사이 급격히 늙어버린 모습이었어요. 푸석해진 얼굴에 찌든 생활의 고단함이 역력했죠. 연수 씨는 준호 씨의 얼굴 사진을 손톱 끝으로 거칠게 긁어내리면서 나직하게 중얼거렸대요. 가족이 아니라 신모라고 했지, 김준호? 네가 그토록 무시하며 짓밟았던 그 식모가 이제 네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연수 씨는 서랍에서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을 꺼냈대요. 가출하던 날 챙겨왔던 친정엄마의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연수 씨는 그 손수건을 코끝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복수를 향한 열망이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서울에서의 첫 번째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었대요. 다음 날 오전, S동 빌딩 정문 앞이에요. 대형 검은색 리무진 3대가 빌딩 입구에 도착했대요. 입주사 대표들과 빌딩 관리소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도열했죠. 준호 씨도 구겨진 와이셔츠 깃을 억지로 세우면서 회사 동료들 틈에 끼어 맨 뒷줄에 서 있었어요. 오늘 부임하는 건물의 새 주인이 엄청난 자산가라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눈에 띄어 자신의 처지를 바꿀 기회라도 생길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죠. 맨 앞 차량의 문이 열렸대요. 경호원들이 뒷문을 열자 눈부시게 세련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연수 씨가 우아하게 내렸어요. 연수 씨의 키릴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면서 또각 경쾌한 소리를 낼 때마다 준호 씨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연수 씨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고개를 들었대요. 그 순간 준호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박연수? 아니, 말도 안 돼. 준호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연수 씨는 회사 대표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아한 걸음걸이로 준호 씨의 앞을 지나갔대요. 연수 씨의 시선은 준호 씨를 향하지 않았고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듯 무심했어요. 준호 씨가 이성을 잃고 무리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죠. 연수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여보! 하지만 준호 씨의 손이 연수 씨 옷깃에 닿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준호 씨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팽개쳤대요. 이거 나 저 여자 남편이야. 준호 씨가 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 버둥거렸지만 연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졌어요. 회사 대표가 달려와서 준호 씨 등짝을 후려쳤죠. 김 과장, 미쳤어? 저분이 누군지 알고 임패야. 당장 심할 썼어. 오후가 됐어요. 준호 씨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빌딩 최고층 VIP 적전실로 향했대요. 문이 열리고 들어선 곳에는 연수 씨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연수 씨의 발치 앞에 털썩 주저앉았죠. 연수야, 진짜 너였구나. 어떻게 네가 건물주가 된 거야? 연수 씨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준호 씨 앞으로 툭 던졌대요. 그것은 준호 씨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어요.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있는 거야? 진호 씨가 사색이 되어 소리치자 연수 씨가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켰죠. 커튼 사이에서 내연녀 미정 씨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났대요. 미정 씨는 연수 씨로부터 큰 보상금을 약속받고 준호 씨의 모든 비리 증거를 넘겨준 상태였어요. 미정아, 설마 네가... 미정 씨가 준호 씨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면서 말했죠. 자기야, 미안하게 됐네. 자기 같은 무능한 햇령범 믿고 있다간 우리 다 굶어 죽겠더라고. 내가 너 때문에 빚까지 졌는데 누가 빚지라고 했어? 이 사모님이 주신 돈이 자기가 평생 벌 돈보다 많더라. 잘 가, 자기야. 준호 씨는 연수 씨의 구두 근처를 붙잡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렸대요. 연수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10년 산 정이 있잖아. 하지만 연수 씨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가족이 아니라 신무라며. 신무한테 정 따위가 어딨어. 내일 오전 중으로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사에서 나가. 아니면 이 장부는 곧장 검찰청으로 가게 될 거야. 그때 연수 씨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대요. 발신인은 친정오빠 태식 씨였어요. 야, 박연수! 지금 큰일 났어. 엄마가 사라졌어. 치매가 도졌는지 이틀째 안 들어와. 성공의 정점에서 들려온 엄마의 실종 소식에 연수 씨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뭐라고? 엄마가 없어져? 오빠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나야 사업하느라 바빴지. 아무튼 너 돈 많다며. 사람 좀 풀어봐. 연수 씨는 비서에게 외쳤죠. 김 비서, 지금 당장 차 대세요. 고향으로 내려가야 해요. 복수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연수 씨를 지탱하던 가장 소중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대요. 준호 씨에 대한 처분을 비서에게 맡긴 채 연수 씨는 차 안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대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보이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의 야윈 얼굴로 가득했죠. 고향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는 오빠 태식 씨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태식 씨는 연수 씨가 내린 고급 세단을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면서 다가왔대요. 야, 박연수. 진짜 부자 됐나 보네. 차가 아주 번쩍번쩍하다. 연수 씨가 태식 씨 앞을 가로막으면서 쏘아붙였어요. 엄마는? 엄마 어디서 잃어버렸어? 태식 씨는 귀찮다는 듯 담배 연기를 내뱉으면서 대답했죠. 몰라. 어제 저녁에 밥 차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내가 좀 구박했거든. 그러더니 밤사이에 나갔나 봐. 연수 씨는 눈앞에 오빠가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보였대요. 신발도 안 신은 분을 지금까지 안 찾고 여기서 담배나 피우고 있었다고? 태식 씨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연수 씨 어깨를 밀쳤어요. 나도 사업 구성하느라 바빠. 너 돈 많다며. 사람 좀 풀어서 찾아봐. 연수 씨는 비서에게 연락해 사설 탐정업체와 드론 수색팀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대요. 가족이라는 작자들이 엄마의 생사보다 연수 씨의 지갑에 더 관심을 두는 현실이 연수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죠. 연수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 전등 하나 없는 어두운 눈길을 향해 무작정 뛰어가기 시작했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파출소 근처 골목길에서 연수 씨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연수 씨가 다가가자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는 엄마가 있었죠. 연수 씨가 무릎을 꿇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깨를 감싸자 엄마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연수 씨를 밀어냈대요. 누구세요? 나 우리 딸한테 가야 해. 우리 딸 신모살이 하느라 배고플 텐데. 엄마는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더니 3년 전 연수 씨가 두고 갔던 낡은 점퍼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점퍼 주머니 속을 뒤적이면서 포장지가 다 녹아내린 알사탕 몇 알을 꺼내 연수 씨 손에 쥐어줬죠.
이거 우리 연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먹어야 힘내서 일하지. 우리 불쌍한 딸. 엄마는 연수 씨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딸 걱정만 하고 있었대요. 연수 씨는 엄마의 깡마른 손을 붙잡고 가슴이 미어지는 통곡을 쏟아냈어요. 성공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엄마의 기억은 가장 아팠던 시절의 딸에게 멈춰 있었죠.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식모 아니야. 나 이제 부자 됐어, 엄마. 연수 씨가 울먹이면서 엄마를 끌어안았지만 엄마는 그저 사탕 먹어 연수야 라는 말만 반복했대요. 엄마를 시내의 고급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날 저녁이에요. 병원 로비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인간들이 모여들었대요. 태식 씨와 올케는 연수 씨의 성공을 확신한 듯 병원 복도를 걸어오는 연수 씨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어요. 야, 박연수, 너 성공했다며. 그럼 엄마 명의로 된 시골 땅이랑 집은 장남인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올케도 옆에서 거들었죠. 고모님, 돈 많이 벌어 오셨다면서요?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는 네가 다 내. 그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구석에서 기회를 보던 준호 씨까지 나타나서 비굴한 표정으로 연수 씨 앞에 섰대요. 연수야, 장모님 저러신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진. 내가 옆에서 수발들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 씨는 연수 씨의 재산이 탐나서 내연녀한테 당했던 수치도 잊은 채 꼬리를 흔들었어요. 연수 씨는 자신을 둘러싸고 각자의 욕망을 배설하는 인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죠. 연수 씨는 가방에서 변호사가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서 그들의 발치에 던졌대요. 다들 나한테 원하는 게 돈이지? 좋아. 그 돈이 너희를 어떻게 만드는지 똑똑히게 보여줄게. 연수 씨가 바닥에 던진 서류 뭉치는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흩어졌대요. 태식 씨는 그것이 당연히 거액의 수표이거나 땅 문서일 것이라 확신했어요.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 서류를 주워들었죠. 올케도 눈을 번들거리면서 태식 씨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훔쳐봤대요. 하지만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태식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그것은 재산 양도 각서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노인 방임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이었거든요. 뒷장에는 태식 씨가 엄마를 굶기고 방치해서 생긴 욕창 사진들과 영양실조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죠. 태식 씨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연수 씨를 노려봤대요. 이게 뭐야? 나보고 감옥이라도 가라는 거야? 네가 감히 오빠한테 이딴 걸 들이밀어? 연수 씨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태식 씨를 내려다봤어요. 감옥 가기 싫으면 그 뒤에 있는 서류나 봐. 상소 포기각서랑 친권 포기각서야. 거기 사인하면 고소는 안 할게. 올케가 기겁하면서 태식 씨 팔을 잡아 끌었죠. 여보, 상속을 포기하라니? 그럼 그 시골 땅은? 고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연수 씨는 코웃음을 치면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대요. 스피커에서는 엄마가 실종된 날 태식 씨가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떠들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 그 노인네 빨리 뒤져야 땅이라도 팔아먹지. 밥만 축 내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태식 씨와 올케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죠. 주변에 있던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기 시작했대요. 연수 씨는 탁자 위에 볼펜 하나를 툭 던졌어요. 선택해. 지금 당장 사인하고 내 눈앞에서 꺼지든가 아니면 경찰서로 가든가. 태식 씨는 입술을 깨물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대요. 연수 씨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감옥에 갈 용기는 없는 비겁자였죠. 태식 씨가 거칠게 사인하고 종이를 연수 씨에게 던지듯 밀었어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독한 년. 부모 형제도 모르는 년. 다신 우리 볼 생각 하지 마. 태식 씨와 올케는 도망치듯 병원 로비를 빠져나갔대요. 연수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씁쓸했지만 이것만이 엄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구석에 서 있던 준호 씨가 슬금슬금 다가왔대요. 연수야, 처남이 좀 심하긴 했어.
그나저나 나 배고픈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연수 씨는 준호 씨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준호 씨 앞으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준호 씨가 봉투를 열어봤대요. 그 안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과 접근 금지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연수야, 설마 진짜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우리 부부였잖아. 준호 씨가 연수 씨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경호원들이 막아섰죠. 연수 씨는 차갑게 돌아서면서 나직하게 말했대요. 부부? 넌 나를 가족이 아니라 식모 취급했잖아. 식모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 말고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준호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연수 씨를 향해 울부짖었어요. 연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연수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연수 씨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준호 씨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지독했던 과거와 작별하는 마지막 눈물이었죠. 모든 악연을 끊어낸 연수 씨는 엄마가 입원한 VIP 병동으로 올라갔대요. 병실 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죠. 연수 씨는 조용히 다가가서 엄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대요. 사과를 깎아 엄마의 입에 넣어드렸어요. 엄마, 사과 맛있지?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엄마는 사과를 오물오물 씹으면서 연수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대요. 그때 엄마의 손이 연수 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연수 씨가 놀라서 고개를 들자 엄마의 눈동자에 잠시 총기가 돌아와 있었죠. 엄마가 아주 또렷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연수 씨를 불렀대요. 연수야, 우리 딸.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연수 씨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알지, 착한 내 딸 박연수.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다 알아. 그 집구석에서 신무처럼 살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연수 씨는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대요.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연수 씨의 등을 토닥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연수야, 이제 남을 위해 살지 마. 엄마 위해서도 살지 마. 그냥 너, 박연수 위해서 살아.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눈을 감지. 알았지? 그 말은 연수 씨가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위로이자 허락이었대요. 연수 씨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연수 씨가 떠난 뒤 준호 씨의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파국을 향해 질주했대요. 연수 씨가 제출한 횡령 장부는 준호 씨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죠. 회사 감사팀이 들이닥치던 날 준호 씨는 자신의 책상 아래에 숨어 벌벌 떨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왔어요.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건물주 남편이야. 아니, 전 남편이라고. 준호 씨가 악을 쓰면서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수갑과 동료들의 경멸 섞인 시선뿐이었죠. 내연녀 미정 씨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대요. 연수 씨에게 받은 거액의 수표를 들고 공항으로 향했지만 환전소 근처에서 사기꾼 일당에게 속아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날렸어요. 공항 로비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미정 씨의 모습은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이었죠. 준호 씨의 구속으로 월세방에서도 쫓겨난 최 여사와 시호 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내몰렸대요. 한겨울 서울역 광장 무료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줄 끝자락에 꾀재재한 몰골의 최 여사와 갓난아기를 업은 시호 씨가 서 있었죠. 엄마, 아까 줄 설 때 좀 빨리 서지 그랬어. 인연이 어디서 애미한테 큰 소리야. 네가 식당 설거지라도 했으면 이 꼴은 안 났어. 모녀는 남들이 보든 말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웠대요. 시간이 흘러 출소한 준호 씨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밤 지하철역 입구에서 대형 전광판을 마주했죠. 전광판에는 올해의 글로벌 여성 CEO로 선정된 박연수 씨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대요. 박연수 대표. 과거의 시련은 저를 단단하게 만든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준호 씨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찐 패딩 점퍼와 덥수룩한 수염,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진 노숙자였죠. 화려한 연수 씨와 비참한 자신이 극명하게 대비되자 준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대요. 연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 중 누구도 준호 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인천공항 출국장이에요. 연수 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대요. 연수 씨의 곁에는 최고급 휠체어에 앉은 엄마와 전문 간병인이 함께 있었어요. 엄마는 연수 씨가 사준 화사한 봄 자켓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공항 천장을 두리번거렸죠. 연수야, 여기가 어디냐?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연수 씨가 허리를 숙여 엄마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다정하게 말했대요. 엄마, 우리 여행 가. 내가 만든 리조트 보러 가는 거야.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꽃구경도 하자. 그래, 좋아. 우리 딸이랑 가니까 다 좋아. 출국 심사를 받기 전 연수 씨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입었던 기름때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낡은 앞치마였죠. 연수 씨는 미련 없이 공항 쓰레기통으로 걸어가서 앞치마를 툭 던져 넣었대요. 잘 가라, 박연수의 지옥. 난 이제 천국으로 간다. 연수 씨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았어요. 가자, 엄마. 비행기 놓치겠다. 통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대요. 연수 씨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희생은 없었죠. 더 이상 눈물도 없었어요. 식모 취급을 받던 아내가 건물주가 되어 돌아오는 짜릿한 역전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준호 씨와 시댁 식구들은 처참한 몰락을 맞이했고, 연수 씨는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당당한 오너로 거듭났죠. 무엇보다 잃어버릴 뻔했던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은 연수 씨의 마지막 미소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답답한 현실에 지친 여러분께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